현대사회는 자기 타겟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거 그거만 해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네.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정말 수많은 정보와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요새 젊은 애들이 누구 좋아하는지 다 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섞이는구나. 서로 이 취향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주로 이런 계층이 소비하겠네. 이게 없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마케팅 승부는 누가 어디다 자원을 많이 뿌리냐, 누가 광고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한 타겟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제 현대는 예측하는 시대가 아니라 대응하는 시대입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금년에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뭐 책을 뭐 매달 내시면 매달 좀 아이고.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텐데 예, 감사합니다. 1년에 한 권씩 내시니까 올해 2025년 네.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기술의 휘발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수명이 짧군요. 그렇죠. 기술의 수명이. 네, 수명이 짧고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새 기술이 나오면 우리 스마트폰 나오면 써야 새로운 되니까 것도 AI 나오고. 나오면 또 쓰고 예. 이게 이제 주기는 계속 짧아지면서 또 근데 그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이 사회를 안정시키지 않고요. 예. 자꾸 뭐 자극을 합니다. 휘발하게 만들고 개인으로 이제 흩어지게 만들고. 옛날에 나온 뭐 에어컨 세탁기 이거는 그냥 감사하게 쓰면 예. 되는데 AI나 뭐 이런 거는 요즘 얘기가 나오는 다르죠. 기술은 세상을 그냥 들썩들썩 이렇게 예, 뒤집어 예, 놓기도 하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래알처럼 음. 이렇게 단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개인화시키잖아요. 우리 예전엔 다 같이 한 테레비를 보니까 그렇죠. TV 뭐 9시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를 너 어제 그거 봤어? 그럼 팩트로, 봤지. 그럼요. 근데 뭐 지금은 각자 자기 보는 연애 프로그램만 열 몇 개예요. 그러니까 각자 보는 자기 취향의 연애 프로그램이 다 다르니까 예. 화제의 공통점이 없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회의 유대랄까 이 연대가 되게 약해졌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휘발하고 예. 기술적으로도 휘발하고 사회 정치적으로도 휘발하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고 예측은 당연히 어렵죠. 올해 2025년 트렌드 코리아에는 보니까 예. 부제가 하나 붙어 있네요. 네네네. 스네이크 센스. 예예예. 그의 띠동물 가지고 10글자 영문을 만드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용의 눈을 찍자 화렴점정하자. 예. 그래서 저기 드래곤 아이즈였고 올해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너무 경제도 안 좋고 진짜로 힘든 거예요. 근데 뱀이 어떤 동물인가 생각해 보면 얘는 진짜 아주 척박한 사막부터 우거진 정글까지 어디서든 살아남는 정말 생존력 강한 종입니다. 예. 이제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감각이 아주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혓바닥으로 뭐 주변 온도나 다 살피고. 뭐, 그래서 올해 뭐 너무 경제 안 좋다고 하지만 이 뱀의 아주 날카로운 센스와 감각과 이런 걸 총동원해서 우리 먹거리를 찾아내고 또 성장하자. 그런 취지에서 스네이크 센스라고 주변에 대한 촉수를 곤두세우는 게 그렇죠. 진짜 필요하다. 네, 그렇죠. 안 그러면 큰일 나. 좀 그렇습니다. 올해 2025년 트렌드 중에 우리 특히 이제 경기와 관련해서는 어떨 걸로 예측되는 겁니까? 경기와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저희가 가장 힘주는 것은 아보하라는 키워드입니다. 아보하. 네, 처음 들으시죠? 예. 네,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준말입니다. 아주 이게- 평범한 일상? 네, 아주 평범한 일상. 이게 뭐냐면 우리 행복하지 않아도 돼. 또는 뭐 너무 불행한 것도 싫어. 예. 그냥 하루 평범하게 하루 보냈으면 그걸로 됐다. 이게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하고 좋아지는 시기에는 막 명품 쓰고 막 놀러 가고 오늘은 뭐 할까? 뭐 오늘은 이런. 또 뭐 할까? 막 새 옷 사고 뭐 좀 이런 경향성이 강해지거든요. 예. 뭐 명품 가게 앞에 오픈런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사회가 정체되고 경제가 침체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요새 우리 사회 갈등이 아주 심하잖아요. 혼란도 심하고. 예. 이런 시기에는 다 됐고 그냥 오늘 편히 하루만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고마워지고 그게 목표가 그렇죠. 되고 우리가 아파 보면 건강했던 게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요새 지난 연말 뭐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연말 경기였고요. 예. 그리고 뭐 요새 친구들 잘 못 모입니다. 모이면 싸우고 막 분위기도 막 좀 애도하는 분위기인데 그래. 뭐 아니나 다를까 금년도 저희 10개 키워드 반응을 보면요. 이 아보아가 가장 압도적으로 언급이 많습니다. 공감이 된다. 네, 공감이 나도 많이 그렇다. 되시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응용하고 또는 대비하고 그래야 될까요? 일단 이거는 집과 관련된 비즈니스에서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도 된다. 요새 외출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래요. 코로나 때 이제 학습된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집이라는 공간은 더 중요해질 수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해지죠. 또 뭐 이제 집과 관련된 가전이라든지 가구라든지 홈 서비스, 뭐 이게 기타 등등. 집에서 운동하건 뭐 미디어를 즐기건 집과 그와 관련한 상품들은 네네.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아보아의 요소들 중에 이제 행운. 예. 요새 젊은 사람들이 보면 운에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뭐 노력해서 행복을 얻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갑자기 행운이 찾아오는 또 이 행운 마케팅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역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면서요? 타로점 그렇게 많이 보고요. 사주도 많이 보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안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사회가 자꾸 모래알처럼 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서로 의지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고민도 상담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존재인데 그게 이제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다고 뭐 병원 가서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모임이 줄어드니까 욕구와 니즈가 점을 보든가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든가 하는 쪽으로. 그리고 저는 그 타로든 사주든 점을 잘 봐주시는 분들이 대화의 오히려 달인들이시죠. 좋은 상담자들입니다. 그 얘기 들어주고 일단. 근데 이제 적당한 타인이 오히려 고민 얘기하기 좋거든요. 그렇지. 친한 친구한테 그렇지. 예, 막 자기 정말 깊은 얘기 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렇지. 오늘 한 번 볼 뿐이니까 거기다가 자기 얘기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힐링하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미래가 궁금하다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적절한 거리에 대화 상대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사회 휘발성이 높아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측이 안 돼요. 기생충의 명대사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 그렇지. 근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저 진짜 별거 아닌 대사인데 뭐 멋있는 말도 아니고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 대사를 좋아할까?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우리 옛날에 뭐 인터넷 정보 검색사 자격증 따면 취직된다 그러고 병아리 감별사에 얼른 불었던 기억 나세요? 근데 이제 흔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3년이면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녕한가?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비즈니스나 환경에 사실수록 역술에 관심이 많아진다. 저도 아는 분 중에 인공지능을 오랫동안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네네. 그분이 오히려 요즘 연구를 손을 놓으시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즘 떴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최근 한 2, 3년간의 이 트렌드는 인공지능 업계에서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온 큰 변화라서 해석이 급급하다. 그런데 이거 내가 이것 좀 개발하면 이렇게 올 걸로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하나 만들려고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막 슈퍼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냐 이제. 저는 뭐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이제 현대는 예측하는 시대가 아니라 대응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영선 반보라고 너무 앞서가면서 대응하면 그것도 또 너무 반보 정도 조금만 대신 지금 작금의 변화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어요. 멀리 내다봐야 큰 의미는 없으니 멀리 내다보지 말고 진짜 뱀의 감각으로 예민하게 주변을. 그 아보하가 하루거든요. 딱 하루치만 살아남는 게 되게 힘들어진 시대니 그 하루씩 업데이트. 저희 맨 마지막 키워드가 원 포인트 업이라는 키워드예요. 원 포인트 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개발을 하든지 뭐 미용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뭔가를 자기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옛날에는 목표를 크게 두고 완전히 환골탈퇴할 거야. 환골탈퇴를. 근데 그거 아니고 어릴 때 멀리 내다보고 꿈을 크게 갖고 뭐 오래 준비하고 이게 아까 그분 말씀처럼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오히려 준비를 철저히 할수록 당황하게 된다. 그 기생충에서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놀라셨던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사냐. 대응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옴니보어? 네네네. 키워드가 있던데요. 옴니보어는 1번 키워드고요.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항상 1번에다 둡니다. 잡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동물은 육식하거나 채식하죠. 은근히 다 입이 까다로워요.
근데 사람은 아닙니다. 다 먹습니다. 다 먹죠. 진짜 다 먹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적 취향. 옛날에는 상류 계층은 뭐 고급 음악 듣고 뭐 서민층은 뭐 이제 대중 음악 듣고 그런데 요새 안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뭐, 취향이 뾰족해지지 않고 둥글둥글해지는. 둥글보다는 다양해지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속한 그룹의 어떤 전형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소비하고 요새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각자의 취향이라고 하는 건 있기 마련인데. 사실은 정보 환경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정보 환경. 옛날에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영화 보면 말하는 액센트 듣고 너 어느 동네지 하고 동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회적 교류와 어떤 정보가 너무 단절돼 있으니까 자기 동네에서 하는 액센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들으면 너 어디 출신이다를 금방 하는데 지금은 뭐 유튜브도 있고 정말 수많은 정보와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요새 젊은 애들이 누구 좋아하는지 다 봐요. 알려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알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요새 아이브가 대세구나. 뭐 이제 이런 거 보면 그 노래가 어떤데? 로 들어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섞이는구나. 서로 이 취향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세대 간 교류가 또 많아졌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오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 70이라도 이제 다시 시작. 70이라도 이분이 100살 산다 그러면 그렇죠. 30년을 더 사시는 건데 20살 때 50세를 바라보는 거랑 같은 그렇죠. 느낌이니까. 그 기간하고 또 근데 그것부터 더 좋아요. 돈도 많고 네트워크도 좋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작년에 미스 유니버스 대회 81세가 이제 미인 대회 나오는 듀오 사장님 그 결혼 정보에서 여쭤봤는데 최고령 그 가입자가 실제로 미팅을 하시고 회비 내신 분이 남성 84세, 여성 71세시래요. 다시 이제 파트너를 찾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데 나이에 제한이 없는 거죠.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는 이렇고 노인들은 주로 이래 이런 게 없다는. 그런 선입견이 이제 거의 무너졌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왜 1번 키워드 이런 사람들을 옴니보어라고 하는데 이걸 왜 1번에다 뒀냐면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타겟팅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 함의가 너무 중요해서 이걸 1번에 뒀습니다. 저는 그럼 이거는 주로 이런 계층이 소비하겠네. 이게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믿을 만한 이른바 비빌 언덕도 없어졌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촉이 되게 예민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그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네. 모든 에피소드 중에 그 레스토랑 대결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 레스토랑이라는 비즈니스를 내 팀이 누가 제일 잘하나. 근데 처음에 딱 회의할 때 보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 조기가 1등하고 저희가 꼴등할 것 같다. 어머나. 그런 촉을 예상을 했는데 그냥 들어맞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1등한 그 최현석 셰프 팀은 제일 먼저 우리가 무슨 요리 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지 않고 타겟 얘기를 했어요. 오늘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 돈으로 먹지 않고 방송국에서 준 돈 가지고 주문을 할 거다. 떨어진 팀은 거긴 좀 억울하게 됐어요. 갑자기 급조가 된 팀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획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장 자기가 잘하는 자신 있는 음식을 만듭시다. 그랬는데 현대사회는 자기 타겟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하는 거 그거만 해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흑백 요리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내 타겟이 누굴까? 그래야 그 타겟에 대해서 자원을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취향이 너무너무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대는 이런 거 좋아해. 그럼 옛날에는 10대에다가 마케팅 학교 앞에 포스터 붙이면 끝났는데 10대는 아저씨같이 소비하고 아저씨들이 10대같이 소비하면 야 이거 어디다 팔아야 돼? 어디다 타겟팅을 해야 되지? 이게 너무너무 고민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론을 해나가고 집중을 해나가야 된다. 처음에 추론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이제 무슨 혼수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어디다가 타겟팅하면 좋을까요? 옛날 같으면 뭐 20대 후반 여성, 30대 초반 여성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 나이 때 여성 중에 결혼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혼수를 예전에는 남자가 집을 마련하면 여자가 혼수를 이런 양분이 있어. 요새는 반반 혼수라고 그래서 집도 같이 하고 혼수도 같이. 그러니까 신랑들도 많이 개입을 해요.
세 번째로 친정엄마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바빠가지고 친정엄마들이 그렇죠. 엄마들이 챙길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 자원은 뭐 1억이면 1억 한정적인데 그걸 20, 30대 여성한테 쏟아부으면 오히려 아무도 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만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새는 이제 청첩장 다 카톡으로 보내니까 그 청첩장 업체 찾아가서 뭐 콜라보해서 명단을 사온다든가 여행사에 가서 신혼여행 패키지 신청한 사람 명단을 사온다든지 또는 뭐 이사 중에서 뭐 두 집 합치는 혼인 이사를 하는 집을 찾아낸다든지 뭐 아니면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20대 여성 뭐 이래 갖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고 추론해야 된다. 한복 맞추러 가는 집에서 제일 잘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그렇죠. 요새 한복은 한복 맞출 때는 유일하게 결혼식이니까 이때 맞추시는 분은 한 두세 달 안에 결혼이구나. 이제 마케팅 승부는 누가 어디다 자원을 많이 뿌리냐, 뭐 TV나 신문에 누가 광고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누가 더 정확한 타겟을 찾아낼 수 있느냐. 거기에서 승부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그게 이제 제가 옴니버 소비자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특히 저는 그 흑백 요리사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에드워드 린가요? 그분은 한국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스테이크에 적당치 않은 고기를 사오신 거예요. 아무리 조리를 잘해도 재료가 질기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스테이크가 좀 팔리다가 막 남기는 것도 많고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조리법을 바꿨어요. 같은 재료로? 네, 같은 재료로 최대한 부드러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조리법을 그 순간 바꿨어요. 전 그런 순발력, 아까 제가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고 그랬잖아요. 내가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하면 너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왜 안 먹지?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겠어가 아니고 자기 뭐 과거가 됐건 운이 됐건 인정하고 아니야? 바꾸자. 그러니까 계속 소비자한테 물으면서 자기 제품을 계속 바꿔나가고 레시피를 바꾸고 조리법을 바꿀 수 있는 저는 그 흑백 요리사 그 레스토랑 컴피티션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투자도 점점 더 예측의 영역이 줄어들고 맞습니다. 대응의 영역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측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좋지 않습니다. 저희 얼마 전만 해도 뭐 10년 전에 어느 회사 사놨으면 지금쯤 더 풍부자 됐다. 근데 그런 회사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회사 들고 평생 가면 돼 하는 회사가 없어졌죠. 이제. 뭐 애들한테 사주면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없죠 이제. 계속 대응해야 되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토핑 경제. 네네. 요거는 어떤 의미로 뽑으신 키워드입니까? 작년에 아이들 사이에서 제일 히트쳤던 음식을 보면 마라탕, 요아정, 또 허거, 버블티 이런 것들이 보면요 본품보다 그 안에 토핑을 더 많이 얹어 거기다 돈이 더 써요. 요아정 뭐 토핑 이것저것 얹다 보면 훨씬 본품값보다 비싸지죠. 그렇죠. 저희가 또 크록스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요새 애들 정말 많이 신는데 그게 이쁜 신발은 아니에요. 맞아요. 독특하죠. 근데 갑자기 요즘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 구멍에다가 보석을 꽂을 수가 있어요. 지비츠라고 하는데. 그래서 크록스 신발 매장 가시면 한복판에 정말 지비치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이제 골라서 꽂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이제 피자 주문할 때 무슨 토핑을 얹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피자 이름은 토핑으로 정합니까? 도우로 정합니까? 토핑으로 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핑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추가가 아니고 이름이 정체성이잖아요. 페퍼로니 피자는 페퍼로니 얹어진 피자란 말이죠. 그래서 고객이 기본 위에다가 얹을 수 있게 하는 그 토핑이 앞으로 이 척박한 환경에서 경제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필살기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토핑 경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뒤집어 말하면 그 기본에 충실해야지 신발은 신발다워야지 그 뭐 저 액세서리 붙이고 안 붙이고 뭐가 중요해. 그렇죠. 그런 접근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 네,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까 흑백 요리사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소비자를 따라가야 된다. 신발 사러 오신 분이 왜 저걸 고르고 있어? 하지만 그게 소비자면 거기에 맞춰드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의 도우를 제공하고 그 위에 얻는 토핑 부수적인 서비스는 고객이 정할 수 있게 하라.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요새 이제 뭐 가벼운 예를 좀 보면 그 지하철 타시면 학생들 백팩에 보면요 다 키링이 주렁주렁 뭐 하나 달려 있죠. 옛날에는 이게 뭐 잔스포트냐 이스트팩이냐 그거 갖고
개성을 표현했는데. 개성을 표현했다면 지금은 거기 다는 키링 가지고 사실 키도 없으면서 사실 요즘 뭐 열쇠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리고 뭐 요새 책방에서는 책 꾸라고요. 책 꾸며요. 네. 또 다이어리 꾸미는 거 다 꾸. 냉장고 꾸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냉장고를 열면 그 안에 화분 넣고 이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꾸며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직성이 안 풀리고 재미없구나. 내가 좀 꾸며보고 싶은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뭐 키링 다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LG전자가 보시면 삼성도 마찬가지고 구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할부가 아니에요. 예. 구독이에요. 이제 구독이란 뭐냐?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얹겠다는 거예요. 기본 냉장고에다가 이런 서비스를 얹어서.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보험도 보면 기본 계약이 있듯이 특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토핑처럼 얹어가지고 내 상황에 딱 맞는 여행자 보험을 옛날에는 뭐 일본에 2박 3일이면 얼마 이렇게 정가로 그렇죠. 팔았는데 요새는 웹에 들어가가지고 뭐 지만 나오는 거 분실 대비 뭐 이게 뭐 다 이제 부상 자기가 대비. 선택하게 돼. 이거 다 알고 보면 토핑이다. 현대자동차가 며칠 전에 팰리세이드 내놨는데 차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특히 재밌는 게 웰커밍 라이트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 시동 키면 띵동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나오는 쫙 거. 멋있잖아요. 예. 그걸 구독시키시더라고요. 구독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한 달에 뭐 몇천 얼마 원인가 내면 그게 그걸 되고 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이번 뭐 달에 안 되면 이번 달은 안 되는 되고. 거죠. 근데 뭐 그게 매달 싫으면 뭐 일시불도 있긴 한데 예. 그거는 이제 웰커밍 라이트를 고객이 토핑처럼 내 차에 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되면 되니까 그게 가능했구나. OTA가 되니까 쟤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지금 아마 좀 테스트 하시는 것 같고 아마 먼 훗날이 되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뭐 자율주행 쓰는 데는 한 달에 42,000원, 뭐 주차 보조하는 데는 한 달에 13,000원, 뭐 하는 데 이게 거의 이제 우리 옛날에는 지금은 대리점에서 무슨 파워 패키지, 럭셔리 패키지 이렇게 옵션으로 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구독의 형태로 바뀔 거다. 했다 해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게 뭐예요? 토핑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자에 토핑 얻는 것과 비슷해지는 거죠. 소비자들이 스스로 고르는 거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강한 오랜 동안 이제 17년간 연구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내가 굉장히 내가 정할래. 그냥 사람이 이제 뭔가 그 진화 발전하다 보면 취향이 좀 까탈스러워져서 또는 독특해져서 예민해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걸 까탈이나 예민의 문제로 본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조금 주도성 어려운 말로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바꿨어 이런 효능감. 근데 젊은 세대는 특히 요즘 뭐 꼭 젊지 않더라도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효능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무조건 주는 대로 받아들였는데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효능감은 계속 또 구현하려고 합니다. 선배 세대들은 빨리 통일해서 짬뽕으로 통일하고 빨리 밥 먹고 일어나서 사회 바꾸러 가자 라고 했다면 신세대들은 사회는 저 아저씨들이 바꾸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메뉴라도 바꿔야겠다. 근데 이제 그 효능감 되게 중요해졌고요. 또 두 번째는 차별화된 개성의 표현이 되게 중요한 개인의 취향 이런 말 되게 중요하게 쓰잖아요. 그 취향이 너랑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음식 주문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젊은 세대가 통일해서 주문하지 않는 이유는 성장 과정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신 아침밥을 먹고 학교를 갔고요. 학교 가면 어머니가 해주신 도시락을 까서 먹었고요. 집에 와서 어머니가 해주신 저녁을 먹고 학원을 갔어요. 늘 한식이죠. 외식 이래야 짜장면. 그랬죠.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이제 그런 거 먹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요 아침 안 먹고 나가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 가면 급식을 줘요. 근데 급식 맛없다고 매점 가서 사 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엄마 카드를 들고 친구들하고 학원 앞에 있는 음식점을 가요. 자기 취향껏 먹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좋게 말하면 이 입맛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래서 내가 맞는 입맛을 고르는 과정에서 자기 취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피곤한 일이죠. 그거를 다 일일이 다 만들면 원가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범용화된 상품을 딱 내면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꾸 이제 이런 소비자가 늘어나면 고민이 커지죠. 그러니까 경쟁력의 핵심은 어떻게 원가를 절감해서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원가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소비자의 선호를 계속 반영해낼 수 있을까? 또 소비자는 요새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대응해낼 수 있을까? 이 역량으로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조 역량 자체 플러스 고객을 읽는 역량,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하나만 더 보죠. 네. 이거 참 재밌네. 예. 무해력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생소한 그 용어인데. 아까 제가 그 학생들이 배낭에 키링 많이 단다. 네. 그 키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멋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좀 귀엽습니다. 네, 맞아요. 애기 같아요. 곰인형 같은 것도 예. 있고 뭐. 그 이런 어른들 할아버지들도 보면 되게 귀여운 거 요새 되게 좋아하세요. 네. 요새 각종 자치단체의 캐릭터나 각종 기업의 캐릭터나 은행들 캐릭터 많은데 다 보세요. 귀여워요. 네. 두 번째로는 작은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이따가 직원들 책상 한번 보시죠. 미니어처 인형들 되게 많아요. 올려놨죠. 요만한 것들. 예. 작은 거 되게 좋아하고 순수한 거. 이게 자연, 돌, 코알라가 뭐 유튜브에서 코알라가 나무 붙잡고 2시간 자는 영상 뭐 이런 거 인기래요. 네, 마지막으로는 약간 미숙한 거. 요새 그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구매하실 때 보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것들은 뭐 대충 그린 것들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뭐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져요. 막 공들여 그리지 않았어요. 막 대충 쓱쓱 그렸는데 사람들이 좀 둔해 보이고 말 수도 많지 않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귀엽고 작고 순수하고 그다음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요새 자꾸 인기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해가 없다. 무해하다. 나를 해치지 않는다. 나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해치지 않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귀여운 게 아니라 첫째 내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죠. 쟤는 나를 해치지 않아. 약간 만만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권력감을 느껴요. 쟤를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현대 사회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권력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우리 사회가 서로 해치려는 갈등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렇게 됐죠. 예전에 장유이설하고 우리 어르신은 존경하고 또 윗사람들 아랫사람 사랑하고 참 좋은 관계였는데 요새 세대 갈등 장난 아닙니다. 전 더 놀라운 부분은 우리 젊은 남녀가 우리 옛날에 정말 좋아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요새 남녀 갈등도 아주 심해졌고요. 정치 갈등은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도 없던 건 아닙니다만 요새는 그 정도가 뭐 비교할 수 없이 갈등이 심하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무해한 얘기만 해요. 연예인 얘기, 드라마 얘기. 꽃길에다 망친 얘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 무해한 것들만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오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비즈니스 하는 분한테는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네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특정 기업들 몇 군데가 사실 절대 의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적 입장이나 뭐 남녀 갈등에 대한 입장을 뭐 과도하게 표명한 거 아니냐 해서 막 불매 운동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어떤 제품이나 포스터 같은 게 나갈 때 아마 반드시 체크할 겁니다. 이게 무해하냐, 어떤 특정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냐, 그런 것들을 굉장히 2번, 3번 체크하고 무해한 이미지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귀여운 것들, 뭐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현대는 저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권력 욕망이 강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꼭 무슨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아랫사람이나 뭐 또는 동료들에 대해서 뭔가 좀 권력욕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데 요새는 그러면 그다 꼰대짓이고 그 진짜 진상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잘하고 서로 자제하는 사회잖아요. 그럼 그 권력욕을 어디다 푸느냐? 인형 작은 거, 귀여운 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선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소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해한 것들에 대한 선호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유튜브들은 어떡하죠? 유튜브들 요즘 이른바 조회수 많이 나오는 유튜브들은 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건데. 뉴스 같은데 보면요. 우크라이나 내전 때 그쪽 언론을 분석한 그 자료를 하나 봤는데 정말 자극적인 소식만 전한 매체하고 전쟁 속에서도 피어나는 따뜻하고 무해한 그런 얘기들을
반 정도 섞여 있는 매체 후자를 훨씬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새 실제로 뭐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막 한쪽 정파나 뭐 한쪽 갈등을 부추기는 유튜브만 보는 것 같지만 예. 대부분의 분들은 또 거기서 한 걸음씩 떨어져서 무해하고 그런 자극이 좀 적은 좀 그런 컨텐츠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컨텐츠들이 특히 유튜브 같이 이제 좀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반드시 그렇게 극단으로 갔다고 해서 시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성공하는 방향은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잡담의 가치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있는. 무해한 것들이 정말 소중한 시대인 것 같아요. 아까 아보아하고 좀 결이 비슷한데요. 그러네요. 이야, 2025년도 정말 그냥 2024년에서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은데 진짜 새로운 아직도 이론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변화가 많죠. 같군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저는 그 김난도 교수님께서 이 트렌드를 살피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혼자 하는 거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당연히 아니죠. 많은 그 스태프들도 있고 자료를 모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도 자신들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보통은 교수님의 의사가 어느 정도 관철이 됩니까? 즉 뭐 좀 나 요건 넣고 싶었는데 스태프들이 빼자고 해서 뺐는데 아쉬워 뭐 이런 거 혹시 많죠. 제가 늘 누가 물어보면 두 가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체성 없고 주장 없다. 교수님 스스로가? 식당 가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전 좋아요 하고 저도요를 제일 좋아한다. 저 이제 왜냐하면 저랑 같이 연구하는 이 책 쓴 친구들만 10명이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자가 한 200분 되시는데요. 이 10명의 공저자들이 거의 전원이 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박사 논문 쓰면서 막 울고 지지고 볶았던 친구들이라서 사실은 제가 강하게 얘기하면 뭐 하겠죠. 반대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냥 뭐 음식 메뉴 식당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키워드 정하는 것까지 저는 다 양보합니다. 하는 일 별로 없으시네요. 그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중간에서 코디네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나름 이제 1년 내내 메모하거든요. 저 내년 키워드로 벌써 10몇 개 적어놓고 그랬는데 26년 키워드가 될지 모르는 얘가 이제 어떻게 커가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 커나간다 그러면 얘는 잘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그 회의에 들고 가요. 가차없이 까일 때 많습니다. 구려요. 그러면 끝. 저 주장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제가 되게 민게 하나 있었는데. 뭐 했어요? 나는 라임도 너무 예뻐. 뭔데? 조선시대. 조선시대?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하는 경제.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트렌드예요? 요새 여행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가는 여행 되게 많고요. 금융 쪽에서는 뭐 정말 무릎을 치실 거예요. 그래서 세대 생략하는 증여들. 그렇겠죠. 그런 것들 되게 많고 왜냐하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되게 바쁘니까 양육을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옴니버 얘기하면서 세대 간의 교류가 많아졌다, 정보가 많아졌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이 Z세대의 문화를 배우고 어린 친구 알파 세대들이 할아버지 문화를 배우는 거죠. 그래갖고 둘 간의 교류.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와 자식을 세트로 많이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뭐 1357, 2468장으로 격세대를 한번 보자. 저 되게 참신하고 좋은 것 같은데 재미없대요 우리 전.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할아버지도 손자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살짝 혹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는 구려요라고 하는 게 구려요. 그만 알겠습니다. 입니다. 자, 이렇게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또 이렇게 트렌드로 정리를 하다 보면 요즘은 또 이제 그렇게 변하겠구나, 그렇게 바뀌나 보다라고 또 알고 살아가는 건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매년 이 책 내주실 때마다 그 예전에 그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요즘은 없습니다만 지도책 이마트 토마스 가이드 막 보고 다니면서 그런 책을 보는 느낌이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뭐 힘드시고 많이 안 팔리겠습니다만 10분이 쓰시니까 뭐 원고료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매년 그렇게 좀 잘 도와주십시오. 제가 영광입니다. 자, 4가지 키워드로 보는 대한민국 2025 트렌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트렌드 세터 원조이시자 넘버원을 항상 유지하고 계시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대화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비티 샴푸.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폴리팩토리의 그래비티는 샴푸인데 왜 테크 전시회에 나오셨나요? 저희 샴푸에도 기술력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테크 기업들하고 한번 해볼 만한 기술이다 이것도. 이제 감히 제가 한번 어떤 기술인가요? 이건 그냥 샴푸가 아닙니다. 카이스트 과학자들의 혁신적인 탈모 케어 기술로 탄생한 게임 체인저. 딱 1회 사용으로 풍성해진 볼륨 40% 증가, 무려 48시간 유지. 탈모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더 힘차게, 더 오래. 고추 세운 남자의 자신감,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품절대랑 그래비티를 한정 수량 특가 판매 중. 고민하는 순간 품절됩니다. 구매는 3% 핫딜 영상 하단 참고.